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 기자님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아직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요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혼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비상 상황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비상 상황은 지금부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9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당원 개정 의결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10일까지 이 모든 걸 늦어도 마친다는 계획인데 최고위원들이 과반 이상 사퇴를 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걸 비상 상황으로 이미 거의 결정하고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진짜 비상 상황이냐 그러면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어제 그저께만 해도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걸 그 전국위원회로 넘긴다는 사실을. 네. 그러면 그거는 정상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는 게 그 사실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고 나서 비대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비대위라는 걸 정해놓고 최고위원회가 무너진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앞뒤가 바뀌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죠. 네. 그러나 아마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이른바 집권 주류 세력이 자, 이걸 비상 상황으로 가자고 지금 결정을 거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당에서는 그냥 그걸 통과 이래 정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법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비대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정당의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엄격하게 형법, 민법 따져가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그 사법부에서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난관이 좀 예상이 되지만 아무튼 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권성동 대행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이른바 그 문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 얼굴 대표를 지금 바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서병수 정책의장이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혜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세우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내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대표는 지난번 윤리위 징계 결정 때는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했는데 생각하는 대로 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반격을 할까요? 가처분 신청을 할까요? 그 이제 이준석 대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사실 그 정당의 대표,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네. 이 정당 안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승리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생명이 그냥 아예 끝나버리는 거죠. 또 정당 안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가 지금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동정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좀 따져볼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 법원까지 꼭 내가 가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청년 지지자들이 대리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내는 게 가능한가요? 뭐 아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거나 말거나 할 텐데 네. 지금으로서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이라고 있죠.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적, 그러니까 법률적 조언을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당 내부의 문제는 웬만하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전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반론도 있죠.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표에서 해임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복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에 호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런 판단이라면 아마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대응.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외곽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제 이 당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은 이제 새 대표가 선출이 되죠. 그러면 오히려 본인은 6개월간 이제 그 당원권 정지 상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년 1월 초면은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당원으로 돌아오고 아마 그때 돌아올 시점에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는 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대항을 해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 서병수 의장이 그런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당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이준석 대표가 낸다면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그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권성동 대행이 원내대표만 맡고 있고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실질 법률적으로 보면 권성동 대행은 아직도 대행입니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비대위를 전환하는데 권성동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만들어 놓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 대표와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오로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우인설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당원 당규를 꿰어 맞추는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이것이 이제 당원 당규에 어긋나서 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지금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거고 당은 당대로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지금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정말 뭐 이게 이해할 듯하면서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얽히 꼬여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쪽은 그 최대 한도로 하여튼 지켰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어긋났다는 걸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편 네. 근데 꼭 네. 그렇게 그 법원에서 판가름을 내는 방법은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좀 막후에서 좀 절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좀 곤란하겠죠. 당일에 대해서 이른바 그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이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테러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월 달에 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당이 워낙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안 좋으니까 좀 이번에 좀 물러서달라. 그러면 다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고 정치적인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도
피해가 적은 방안이죠. 지금 과거 같으면 이제 정당의 이제 원로들이 나서서 이런 정치 작업들을 좀 해주고 교통 정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는 그런 기능이 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공식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또 몇 사람이 좀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비대위 성격이나 이제 기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 문제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이 현 지도부에게 이제 결정으로 이제 공을 넘겼는데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의견이 이제 분분한 상황에서 기간을 좀 이게 좀 짧게 줄이고 조기 전대로 가는 분위기가 현재 좀 이렇게 우세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데 뭐 거의 방향이 전 잡힌 거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관리형, 혁신형 뭐 그래서 지금 뭐 혁신형 비대위라고 해서 혁신되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아까 뭐 그 이른바 명예로운 이준석 대표의 퇴진 뭐 이런 퇴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줄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 초에 그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바탕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통해서 아마 조기에 전당대회, 뭐 9월 얘기도 나오고 10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만들어서 이 새 대표가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내년 1월 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더라도 더 이상 대표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좀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그게 현실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대치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뭐 대표의 자격을 갖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어서 좀 어떤 정무적인 기능을 회복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정무 기획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여당에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뭐 일정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하고요.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들이 이제 그런 이른바 큰 그림을 그려서 당에다가 주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온 것이 보수정당 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네.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자꾸 당에다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 이 당원들은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으냐.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아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그러면 뭐 어떤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림도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면서 이제 말싸움을 하는 이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정치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비서실장도 이제 관료 출신이시죠.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겪고 나서도 아마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 위험성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제 두 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이제 아무래도 관리형 이제 그 비대위로 간다면 당내 중진이 맡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윤심이 작용할 것이냐 요 대목도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누가 가장 유력한지 요 부분하고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이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사퇴를 안 할 경우에 비대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대위원장 누가 유력한지 권 원내대표의 거취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일단 그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만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 좀 다선 의원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사실 좀 원만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주호영 의원 또 정진석 부의장, 뭐 정운태. 조경태, 조경태. 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되는 사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당내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기자들을 붙잡고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써달라. 권성동 대표 물러나라고 우리가 내부에서 말은 못하겠고 언론에서라도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렇게 주문할 정도로 좀 여론이 안 좋죠. 사실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오늘 무슨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요. 또 네. 낸시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 만난 걸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자랑 삼아 올리고 이런 걸 보니까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당분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적인 그렇다면 뭐 여론도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다시 참여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그러고 싶은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가능성,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당연직 얘기는 사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는 저 대선에서 지고 나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버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원내대표라는 이 직책 자체가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자, 자기들끼리 당내에서 그렇게 뭐 주고받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분이 안 서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번 사태에 가장 가깝게 책임이 큰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굴러가기야 하겠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 국민의힘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누가 해도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윤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태를 왜 만들었죠? 뭐 우리가 흔히 윤핵관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핵관이 여기서 뭐 우리가 밥을 다 지어서 딴 사람 먹게 해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윤심을 가장 잘 반영할 사람이 누구냐? 그 차원에서 비대위원장도 뭐 될 것이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정진석, 네. 뭐 주호영, 네. 아마 정우택 뭐 요 정도 순서가 아닐까. 네. 조경태 의원은 거기에서 조금 아마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 관련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건진법사 논란이 떠올랐는데요. 그 무속인 전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등을 하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건진법사 논란으로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리를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한 것 같아요. 잘 안 하기도 했고 잘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거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장면인데요. 이 영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의 비늘 중에 하나가 이제 거꾸로 났기 때문에 네.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 용이 펄쩍 튀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지인들 또 친척들 또 이른바 그 무속 관련 지인들도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 자들이지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캠프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가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2달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해요.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국정원의 지금 기조실장의
김건희 여사 변호사를 했던 주가 조작 사건 그 변호사를 했던 조상준 변호사가 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 그냥 무시하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관련 사고가 좀 빈발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어도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관리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대선이 끝난 후에 그 사람과 그러니까 지난번 그 네트워크 본부 해체한 이후에 그 사람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아 이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해명이 네.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난번에 세계일보에 저 보도가 나왔을 때 내용이 제법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기사를 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 그 조사가 제대로 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보면 뭐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세계일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서 건진법사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면 뭐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최초에 보도했던 그런 곳에서 아마 후속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기업인이 누구고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커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17일 그러니까 약 한 2주 뒤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지지율이 현재 20%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에서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야당의 악의적 공세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정말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물갈이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낮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뭘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사도 좀 잘못할 수 있고 정책 잘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그만둘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대신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아니면 좀 사안이 큰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을 대신 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목을 쳐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을 자꾸 질질 끌면 민심이 점점 더 분노하고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일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휴가 끝나고 나오면은 좀 곧바로 좀 인적 쇄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끼리.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제가 사실은 대통령 무책임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모들이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뭐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 결국 참모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엔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쇄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만약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네. 그 모든 걸 본인이 떠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도 오로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거야 뭐 명확한 이치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낮기는 한데요. 대통령 선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유권자, 투표자의 한 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도 좀 하고 잘못된 부분 국민들한테 사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을이에요. 국민이 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네.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국민이 갑이고 대통령이 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비대위 전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안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준석 대표 측의 반격이 뭐가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1년의 그 전국 흐름이 이준석 대표의 뭐 성상납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경찰이 지금 8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대표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 길일 텐데 그게 아니고 징계부터 덜컥 해놓고서 지금 비대위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쉬운 길 두고 험노택한 여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무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